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오늘은 신한은행의 2024년 하반기 채용에 대비해서 신한은행이 진행한 캠퍼스 리크루팅에 다녀온 내용을 지금부터 요약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를 통해서 세 분의 지원자를 받아서 이제 소정의 비용을 제공하고 제가 궁금한 내용들을 이제 신한은행의 채용 담당자 분에게 이제 여쭈어보는 식으로 해서 이제 정보를 제가 궁금한 정보들을 모았는데요. 그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이 채용 설명회를 2024년 하반기에는 진행을 안 했습니다. 채용 설명회를 매년 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캠퍼스 리크루팅을 대신 하반기에는 대규모로 어느 정도는 하면서 그 취업 준비생분들의 궁금한 점을 해소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녀오신 분이 사진을 찍어 주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지금부터 안내를 드릴 텐데요. 참고하셔서 입행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4년 하반기 신한은행 캠퍼스 리크루팅 내용. 먼저 이제 필기시험 범위가 금융상식으로만 나와 있는데 더 자세하게 상식의 범위와 준비 방법을 안내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역량검사는 잡다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뭐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지 아니면 뭐 이제 자신들이 이 사이트를 활용해서 역량검사를 한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역량검사는 잡다라는 사이트를 뭐 이용을 추천을 한 건지 아니면 신한은행이 여기와 제휴해서 여기에 역량검사를 한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기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아래 여기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여기 이제 잡다라는 여기를 활용해서 역량검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으시거나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뭐 다른 은행들을 어느 정도 통과해 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역량검사가 고고익선이고 뭐 점수가 높을수록 좋고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여러 번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패스, 페일로 이제 과거의 인성검사 부분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안 생기는 어떤 굳이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이코패스가 아닌지를 거르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한번 연습을 초심자이거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강생 분 중에서도 여기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분이 계세요. 다른 서류나 이런 거는 계속 통과하고 이제 1차 면접도 통과하는데 그 역량검사가 있는 부분 어떤 은행은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제출하고 바로 있죠. 그리고 어떤 은행은 2차 면접 끝나고 어떤 은행은 1차 면접 끝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계속 생긴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이걸 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최근 들어서 이제 점점 면접에서 요 기반의 질문으로 이제 인성 면접을 볼 때 여기 이런 역량 검사를 한 거에 기반해서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해서 약점으로 나오는 부분을 이제 이해하고 그에 대한 어떤 답변도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필기 시험 범위는 금융상식이라고만 고지를 하나 금융에 관련된 책이나 뭐 문제지나 뉴스 기사 스터디하면 충분히 풀만한 수준의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저의 생각이나 이야기들은 배제한 채 그냥 이 다녀오신 세 분의 내용을 모아서 안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만 이야기를 드리면 더 궁금한 내용은 많겠지만 우선은 그냥 지금 캠퍼스 리크루팅에 다녀온 내용들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존에 이제 진행된 것과 동일하게 진행되나 NCS 역량이 강조된다, 비중이 커진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이제 경제 시사 상식의 비중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경제 시사 상식이라는 것도 이제 어떤 우리가 기업은행의 문제 스타일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인턴 과정이나 기업은행은 필기시험의 기회를 많은 분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 시험 본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기업은행을 시험 못 본 분들이라면 탑뱅커 유튜브 가서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그래서 기업은행의 어떤
경제 문제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난이도가 낮은 조금 더 상식스러운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NCS에 대해서도 이제 그 출제가 되는 난이도나 이 범위가 기업은행에서는 조금은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수문 위주로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수리 능력 위주로 이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금융 상식이 출제가 되는데, 금융 상식은 정말 어느 정도는 상식 수준으로 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난이도가 기업은행에 비하면 NCS도 낮고 경제 금융 상식 파트도 더 난이도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신한은행은 조금은 스펙적인 부분을 기업은행에서 좀 더 보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제로 베이스로 채용이 진행되는지, 서류, 필기, 면접 두 번이 있는데 이 과정이 제로 베이스로 진행되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녀오신 분마다 약간 받으신 답변이 달라서 이것도 그냥 그대로 안내를 드려보면, 한 분은 아예 제로가 된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전 전형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대체적인 제로 베이스다라고 한 분은 이야기를 받아왔고요. 한 분은 맞다, 전형별로 허들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해서 제로 베이스라는 답변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전반적인 제로 베이스, 한 분은 제로 베이스다라는 답변을 받으셨으니까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제로 베이스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라인드 학점 이름 등 비공개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국민은행은 이 부분이 똑같이 이제 스펙을 제출하는데 영어 점수나 학점 이런 것들이 다 면접관에게 간다는 점에 있어서 국민은행이 더 면접에서 면접관에게 제공되는 데이터가 같은 블라임에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의 정도를 은행마다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채용 설명회나 캠퍼스 리크루팅 다니면서 받은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국민은행이 면접 단계에서입니다. 면접 단계에서 면접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가장 많다. 그 다음에 신한은행,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행, 이런 순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우리나 하나도 어느 정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고, 자, 그래서 다 똑같은 블라인드를 은행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블라인드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를 더 들어가 보면 다르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면접은 1, 2차 점수가 합산돼서 최종 합격자가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다. 그러니까 2번, 3번 물어본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는 제로 베이스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은행권은 은행권 채용 모범 규준안이 있어서 이제 서류, 필기, 면접 단계는 무조건 제로 베이스로 해야 됩니다. 다만 면접은 은행에 따라서 이제 1, 2차를 조금 합산하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배수를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이제 다녀오신 분들 모두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겠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면접 전형 중 심층 면접에서 주요 평가 요소,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진행되는지. 자, 이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면접 안내 영상 이미 상반기 거 올려놓은 것도 있고 하반기에 올라가게 될 신한은행의 면접 안내 영상도 사실 신한은행이 면접 단계를 거의 그대로 진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진행한 이 내용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심층 면접, 직무 PT 면접, 토론 면접으로 면접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면접에 대해서는 캠퍼스 리크루팅에 따르면 이제 상반기나 작년에 다녀오신 분들은 그냥 거의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진행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직무 PT 부분에 대해서요. 토론 면접도 상반기와 똑같이 거의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1차 면접은 금융 지식이나 금융에 대한 관심도 얼마나 이 직무에 맞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면접 이름도 채용 공고에 보면 직무 적합도 중심 면접이죠. 그래서 주로는 그 직무 PT에서 직무와 관련된 은행에서 영업점에서 고객 응대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PT를 하게 합니다.
문제를 한 문제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여러 문제를 주고 짧은 PT를 여러 개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예를 들면 이제 금리가 오를 때는 금리가 오름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뭐 연체율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고객에게 응대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나 은행 상황, 은행에서 고객을 응대하면서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직무적합도 면접에서 직무 PT 부분에서 주로 물어본다. 그리고 심층 면접은 대체적으로는 인성 면접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1차에서는 금융 지식이나 금융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이제 있는지를 조금 물어보는 쪽에 질문이 더 집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2차는 인성 위주로 금융 지식적인 것은 많이 안 물어본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2차 최종 면접에 가시면서는 금융이나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은 그다지 그렇게까지 많이 준비하시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평가 요소, 면접에서 주요 평가 요소, 특히 이제 심층 면접에서는 경험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본다. 자신만의 경험과 스토리를 잘 풀어 나가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에 기반해서 이 심층 면접은 주로 진행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는 직무적합도 중심으로 평가를, 심층 면접에 대해서도 주로 이제 금융에 대한 이해도나 어떤 관심도 같은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2차는 자기소개서를 보고 조금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묻게 된다라고 1, 2차 면접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1차 면접은 이제 직무 PT 면접에서 좀 그런 은행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 PT를 하게 된다. 요 직무 PT의 기출 문제나 토론 기출 문제나 심층 면접의 기출 문제는 따로 상반기 기출 문제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추후에 필기 합격자 발표 날이 가까워지면 배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질문, 면접 전형 중 직무 PT 부분의 준비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사실 한마디로 뭔가 답변해 주시기에 편한 질문은 아니죠. 이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냐면, 뭐 스터디를 추천한다. 사람마다 관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귓동량이라도 듣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고, 최근 경제나 이슈 상식을 중점적으로 알고 관심을 이제 가지고 공부를 해라. 이전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배포해드리는 기출문제 등을 보고 여러분들이 경제 상황이나 이슈들을 이제 보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탑뱅커의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내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포인트이다. 창구에서 고객이 모르는 질문을 했을 때와 같은 관점에서 설명해라. 뭐 이런 방향으로 이제 직무 PT에 대한 그 준비 방식과 어떤 답변 관점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류 단계에서 챗GPT로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지, 이런 챗GPT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작성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해서 이제 은행들도 이를 바탕으로 이 글이 챗GPT 기반인지를 점검을 하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농협은행은 대놓고 채용 공고에 그거 이제 하면 불이익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은행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표절 검사를 따로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서류를 꼼꼼히 평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제 지양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면접 단계에서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의 지원자에게 따라서 풀게 되는 PT가 다른지. 이 질문은 이제 과거에 제가 쭉 지도를 하면서 보면 과거의 신한은행이 다르게 문제를 제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다르게 문제를 제시해 오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을 통합해서 이제 창구도 실제 신한은행의 영업점 창구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에 대해서 채용 시에 풀게 되는 문제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업 그 기출 문제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면 블로그 조금 찾아보시면 어느 정도 상반기 기출 문제나 작년 기출 문제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게 개인금융, 기업금융을 구분하지 않는 통합 문제라고 해서 그게 그냥 단순히 어떤 신문만 본다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을 통으로 면접을 진행한다고 해서 이제 직무 심화 지식에 대해서 몰라도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출문제를 받아보시면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것 같고, 오히려 개인금융도 준비하고 기업금융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어떤 직무 심화 지식을 안고 그냥 전체적인 은행에 대한 내용만 물어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금융, 기업금융 TO가 따로인지 통합인지 따로 인원을 정해놓지는 않았다. 우리은행은 따로 인원을 정해놨죠. 다만 처음에 지정 배치를 받을 때 개인금융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통합이다. 이제 그래서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이제 결국 개인금융, 기업금융 TO는 따로 아니고 통합이다. 자, 서류 이력서. 서류 단계에서 이력서와 스펙, 그러니까 이력서에는 스펙을 저희가 쓰게 되잖아요. 토익 점수나 학점이나 등등. 그래서 이런 이력서와 스펙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 이력서에 뭐 근무 경험 아니면 학점, 토익 뭐 이런 것들 쓰게 되죠. 그런 것들과 자소서의 비중이 몇 대 몇 정도냐, 이에 대한 답변. 또 이것도 답변이 좀 갈리는데, 이제 자소서 비중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답변을 받아온 분이 있는가 하면, 자,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자소서 비중이 더 중요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대신 스펙에 대한 부분은 서류 단계 이후에는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영어 점수나 뭐 학점이나 이런 게 면접관에게 제공되지는 않기 때문에, 스펙은 서류 이후 제로 베이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평가 요소에서 더 이상 반영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국민은행과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분은 정해진 바가 없다, 스펙이 아예 없이 입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스펙이 없다면 투자대회나 공모전, 동아리 등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답변을 받아오셨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채용 캠퍼스 리크루팅에 다녀오신 그 팩트를 훼손시킬 내용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쭉 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첨언을 드리자면, 신한은행이 이제 전형에 뭐 리더십 전형, 이제 군 출신 전형도 있고, 이런 이제 뭐 보훈 전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 공채도 있고, 사실 이제 상반기에는 경력직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펙을 제가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당연히 일반 공채의 스펙이 압도적으로 더 높고, 그 다음 사실 어떤 경력직, 그 다음에 군 출신, 그 다음에 이제 보훈, 요런 순으로 이제 스펙에, 신한은행 지원자들의 스펙이 갈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펙에 대해서 신한은행에 지원할 때 캠퍼스 리크루팅에서 스펙이 아예 없이 입행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해서, 이걸 그냥 곧대로 받아들여서 신한은행에는 영어 점수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어떤 뭐 아무것도 없이 지원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 기간을 길게 만드는 생각에 가까울 것 같고, 실제로 팩트를 따져봤을 때는 보훈 전형인 경우에는 스펙이 조금 없이도 입행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지만, 일반 공채에서는 자격증이 없어도 입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뭐 글로벌 역량이든 아니면 여기 써있는 투자대회나 공모전이든 다른 경험이든 다른 회사 근무 경험이든 뭐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지금 나온 요 정해진 바 없고 스펙이 아예 없이 입행하는 경우도 있다에 대해서는, 일반 공채 지원하시는 분들은 요걸 그냥 곧대로 받아들이시지는 않는 게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튜브 같은 채널에서 탈스펙으로 채용을 했다, 뭐 별로 안 준비하고 입행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게 은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이나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탈스펙으로 입행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나올 확률이 조금 높으나, 사실 신한이나 우리에서는 데이터를 봤을 때 일반 공채에서는 그렇게까지 탈스펙 어떤 채용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서류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 스펙적인 부분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고, 뭐 하나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채용 설명회 캠퍼스 리크루팅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드리기는 했으나, 조금은 이제 보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캠퍼스 리크루팅에 다녀온 내용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면접 기출 문제는 추후 다시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기출 문제를 배포해 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